반갑습니다. 한 발 앞선 경제 시선입니다. 여러분, 만약 월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분석가 중 한 명인 톰 리가 여러분 면전에 대고 이렇게 말한다면 어쩌시겠어요? 젊은이라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라도 비트코인에 몰빵하는 게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소리는 아니다라고 말이죠. 미친 소리 같나요? 아니면 일생일대의 조언 같나요? 지금 삼성전자가 14만 원을 돌파하며 역대급 랠리를 펼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소리를 하면 아마 제정신이냐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하지만 톰 리는 진지합니다. 그가 보는 세상은 우리가 보는 세상과 완전히 다르거든요. 여러분이 삼성전자로 얻은 그 100%의 수익이 사실은 비트코인 25만 달러 시대로 가는 여정에서 벌어지는 잔돈에 불과하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삼성전자가 AI 반도체의 핵심인 HBM으로 전 세계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지금 왜 톰 리 같은 거물들은 오히려 비트코인의 강력한 상승장을 외치며 집까지 팔라는 극단적인 조언을 서슴지 않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톰 리의 최신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계좌에 찍힌 14만 전자라는 숫자가 가진 치명적인 함정을 파헤쳐 드릴 겁니다. 금이 오를 때 비트코인이 왜 먼저 웃는지, 그리고 왜 2026년 현재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 자본의 시나리오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 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여러분의 부의 기준점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 14만 원 소식에 다들 축제 분위기죠? 저도 삼성전자 주주로서 이 상황이 정말 기쁩니다. 하지만 전략가의 눈으로 볼 때 지금은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라 자산의 형태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펀드 스트렛의 톰 리는 이번 상승장을 단순히 코인 랠리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이것을 화폐 시스템의 재편으로 보고 있죠. 오늘 저는 톰 리의 핵심 관점을 통해 14만 전자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전략이 무엇인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비트코인 25만 달러, 즉 한화로 약 3억 원이 넘는 시대가 정말 올까요? 톰 리는 왜 그렇게 확신하는 걸까요? 지금 바로 그 근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카나리아로서의 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죠. 여러분, 광부들이 탄광에 들어갈 때 카나리아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 아시죠? 유독가스가 퍼지면 카나리아가 먼저 죽어서 위험을 알리기 때문입니다. 투자 시장에서 그 카나리아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금입니다. 톰 리는 금값이 오르는 현상을 단순히 안전자산 선호 심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는 금값을 달러 가치 하락의 역지표라고 정의합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볼게요. 금의 가치는 가만히 있는데 금을 사는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려서 종이 조각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금의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톰 리의 분석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금 랠리가 시작되면 이것은 화폐 가치 희석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터지면 금보다 훨씬 가볍고 희소성이 높은 디지털 금, 즉 비트코인은 금보다 훨씬 더 빠르고 높게 튀어오릅니다. 톰 리는 지금의 금 랠리를 보며 비트코인의 대폭발이 임박했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삼성전자도 자산인데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삼성전자도 주식이라는 자산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방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뼈아픈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는 노동과 경쟁이 필요한 자산입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삼성전자의 비용도 오릅니다. 경쟁자가 HBM을 더 싸게 내놓으면 삼성의 이익률은 깎입니다. 즉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온몸으로 맞으며 버텨야 하는 자산이라는 거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어떤가요? 비트코인은 공장도 없고 직원도 없습니다. 비용이 늘어날 걱정이 없죠. 오로지 수요와 공급이라는 순수한 수학적 원리로만 움직입니다. 톰 리가 강조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주식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하지만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을 먹고 자란다. 14만 전자가 실적의 승리라면 비트코인의 상승은 시스템의 승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큰 비중을 두시겠습니까? 톰 리는 종종 1970년대를 예로 듭니다. 당시 미국이 금본위제를 폐지하면서 달러 가치가 폭락했고 금값은 10년 만에 수십 배가 뛰었습니다. 톰 리는 지금이 바로 디지털판 1970년대라고 말합니다. 미국 부채가 35조 달러를 넘어서고 정부가 빚을 갚기 위해 돈을 계속 찍어내야 하는 상황. 이때 금이 먼저 움직였고 이제 그 에너지가 비트코인으로 옮겨 붙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금이 오를 때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를 사서 안도합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압니다. 금이 움직였다는 건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뜻이고 그 고장난 시스템에서 가장 큰 보상을 줄 자산은 가장 희소한 자산,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톰 리의 논리를 우리 투자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선 금값을 먼저 체크하십시오. 금이 전고점을 돌파하며 랠리를 시작했다면 그건 비트코인이 폭발하기 직전의 전조 현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로 번 돈이 단순히 삼전이 잘해서인지 아니면 달러와 원화가 가치를 잃어서인지 냉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톰 리 말처럼 금이 길을 닦아놨다면 이제는 주식보다 비트코인에 더 공격적으로 비중을 실어야 할 시점입니다. 금보다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너무 커서 위험하지 않냐고 묻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톰 리는 그 변동성을 성장의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자산이 수조 달러 규모로 커지는 과정에서 겪는 당연한 진통이죠. 변동성이 무서워 비트코인을 피하는 건 시속 300km로 달리는 슈퍼카가 무서워 자전거만 타는 것과 같습니다. 속도를 즐기는 자만이 목적지에 빨리 도착합니다. 자, 그런데 톰 리의 분석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가 비트코인 25만 달러를 외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금 때문이 아니에요. 더 강력한 주체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 주체는 블랙록 같은 기관도 아닙니다. 바로 미국 정부입니다. 2026년 현재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삼성전자의 기술적 호황보다 더 무서운 파괴력을 가졌는지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25만 달러 전망이 단순히 희망 회로가 아니라 국가 간의 자산 쟁탈전이라는 차가운 현실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4만 전자의 호황과는 차원이 다른 판의 교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톰 리가 왜 25만 달러, 즉 코인 한 개에 3억 원이 넘는 가격을 부르는 걸까요? 그건 더 이상 비트코인을 사는 주체가 옆집 철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 볼게요. 옛날에 비트코인은 동네 아이들이 모으던 희귀한 조약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계에서 제일 큰 은행인 블랙록이 오더니 이 조약돌은 이제 금이랑 똑같은 가치가 있다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세계에서 제일 힘센 나라 미국이 이 조약돌을 우리 국고에 쌓아두겠다고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을 국가 전략 자산화라고 부릅니다. 2026년 현재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비트코인을 단순히 규제 대상이 아니라 화폐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디지털 방패로 보기 시작했어요. 톰 리는 바로 이 주체의 변화가 가격에 0을 하나 더 붙일 것이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보통 기관이 들어오면 주식처럼 얌전해지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기관과 정부는 한번 사면 팔지 않는 장기 보유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수익 나면 언제든 팔고 나갈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기관들에게 포트폴리오의 필수 보험이에요. 블랙록이나 피델리티가 고객들을 위해 사들인 비트코인은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습니다. 톰 리는 말합니다. 공급은 2,100만 개로 꽉 막혀 있는데 정부와 기관이라는 거대 진공청소기가 물량을 다 빨아들이고 있다. 가격이 폭발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실제로 2024년 미국 대선 이후 2026년 현재까지 미국 정계에서는 비트코인을 금처럼 국가가 직접 보유하자는 논의가 현실화되었습니다. 톰 리는 이 지점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만약 미국 재무부가 비트코인을 100만 개 보유하겠다고 공식화하면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은 비트코인을 사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삼성전자가 HBM을 잘 만들어서 돈을 버는 속도보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인정하고 국고를 채우는 속도가 훨씬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기업의 성장을 따르지만 비트코인은 국가의 신용을 대체하고 있거든요. 이제 비트코인은 경제 뉴스가 아니라 정치 뉴스입니다. 각국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 선언은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보다 100배 더 강력한 호재입니다. 삼성전자가 AI 시대의 핵심이라 비트코만큼 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톰 리라면 이렇게 답할 겁니다. 삼성전자는 훌륭한 기업이지만 결국 법정화폐로 가치가 매겨지는 기업입니다. 비트코인은 그 법정화폐 자체를 대체하는 새로운 도량형입니다. 자화자로 재는 물건 중 무엇이 더 본질적인지 생각해 보세요. 삼성은 최고의 제품을 만들지만 비트코인은 최고의 가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국가와 기관이 비트코인을 사모으고 있다는 사실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톰 리가 던진 가장 충격적인 발언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젊은이라면 집 팔아서 비트코인 사는 게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다라는 조언입니다. 14만 전자라는 안전한 길을 놔두고 왜 그는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인 집까지 언급하며 이런 파격적인 베팅을 권하는 걸까요? 단순히 도박을 권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시간의 마법과 수학적 확률이 숨어 있는 걸까요? 청년 세대가 왜 삼성전자보다 비트코인에 몰빵해야 하는지 톰 리의 소름 돋는 인생 전략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톰 리가 집을 팔라고 했을 때 단순히 다 걸고 기도해라는 뜻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는 비대칭적 수익률이라는 고도의 수학적 전략이 숨어 있어요.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 앞에 두 가지 게임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기면 사탕 2개를 얻고 지면 사탕 1개를 잃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이기면 사탕 100개를 얻고 지면 사탕 1개를 잃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탕이 딱 하나밖에 없는 청년이라면 어떤 게임에 인생을 걸어야 할까요?
톰리는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청년들에게는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한 자산이 있습니다. 지금 전 재산을 잃더라도 노동을 통해 다시 일어설 시간이 충분하죠. 하지만 비트코인이 25만 달러, 50만 달러로 치솟는 역사적 기회를 놓친다면 그 기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잃을 건 지금 가진 작은 자산이지만 얻을 건 인생의 역전인 셈이죠. 우리는 보통 삼성전자를 안전자산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톰리의 시각에서 보면 지금의 청년들에게 삼성전자는 오히려 가장 위험한 자산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4만 원에서 28만 원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까요? 1,000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 더 버는 것으로는 지금의 미친 주거비용과 물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즉 안전하게 가난해지는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진실은 이렇습니다. 화폐 가치가 무너지는 시대에 단순히 한두 배 오르는 자산에 머무는 것은 실질적인 자산 가치 하락을 의미합니다. 톰리는 말합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변동성이 아니라 내 자산이 세상이 변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2026년 현재 1억 원을 가진 30대 투자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보수적인 투자자는 1억 원을 삼성전자에 넣었습니다. 호재로 삼전이 20만 원이 됐다고 칩시다. 자산은 약 1억 4천만 원이 됩니다. 기분은 좋지만 여전히 직장 생활을 계속해야 하고 집을 사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반면 톰리의 조언을 따른 투자자는 1억 원 중 상당 부분을 비트코인에 넣었습니다. 예언대로 비트코인이 25만 달러 약 3억 5천만 원에 도달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보다 세네 배 오른다면 이 투자자의 자산은 4, 5억 원으로 점프합니다. 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한쪽은 더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게 되지만 한쪽은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에 가까워집니다. 톰리가 집을 팔아서라도라고 극단적인 표현을 쓴 이유는 그만큼 비트코인이 가진 상승의 폭발력이 청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생존 비용을 제외한 전액을 던져야 합니다. 6개월치 생활비만 남기고 나머지 자산은 가장 공격적인 자산에 배치하세요. 청년에게 안정은 독입니다. 그리고 대출을 내서 코인을 사는 대신 내 인생의 다음 5년을 비트코인에 묻어둔다는 생각으로 시간 레버리지를 쓰세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의 수익을 연료로 써야 합니다. 14만 전자에서 번 수익금은 절대 쓰지 마세요. 그 돈은 비트코인이라는 로켓의 연료로 즉시 주입해야 합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영원이 되면 어쩌냐고 묻는다면 톰리는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비트코인이 영원이 될 확률과 여러분이 평생 직장 생활만 해서 부자가 되지 못할 확률 중 어느 쪽이 더 높습니까? 전자는 이제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후자는 99% 확정된 미래입니다.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보다 시도조차 안 했을 때의 리스크가 훨씬 큽니다. 톰리가 말한 집은 거주용 주택이라기보다 자산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잠자는 부동산에 묶인 돈을 꺼내서 깨어있는 디지털 자산으로 옮기라는 뜻이죠. 부채로 쌓아 올린 집 한 채보다 전 세계 어디서나 유동화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 더 안전한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자, 청년들이 왜 비트코인에 인생을 걸어야 하는지 논리를 들어봤습니다. 가슴이 좀 뛰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설마 싶으신가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톰리는 무조건 코인만 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삼성전자가 누리고 있는 이 랠리가 인생의 마지막 환전 기회라고 조언합니다. 왜 톰리는 지금 14만 전자를 찍고 있는 이 시점이 삼성전자를 팔고 비트코인으로 갈아타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확신하는 걸까요? 그가 설계한 2026년 하반기 시나리오 삼성전자 엑시트와 비트코인 승차 공식을 이어서 전격 공개합니다. 여러분 이 타이밍 놓치면 다음 기차는 10년 뒤에 올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톰리의 논리가 왜 지금 14만 전자를 찍고 있는 한국 투자자들에게 역사적 환전의 신호가 되는지 그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4만 원이라는 숫자에 안주하기엔 비트코인이 그리는 25만 달러의 궤적이 너무나도 압도적이거든요. 여러분 톰리가 월가에서 존경받는 이유는 단순히 강세론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자금의 순환을 기가 막히게 읽어내기 때문이죠. 지금 삼성전자가 14만 원이 됐다는 건 HBM이라는 기술 혁명이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어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뜻입니다. 반면 톰리가 보는 비트코인 25만 달러는 이제 막 정부와 기관의 매집이라는 거대한 폭발의 입구에 서 있는 상태죠. 초등학생도 이해하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아주 맛있는 사과나무를 키웠어요. 이제 사과가 주렁주렁 열려서 시장에서 가장 비싼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선 전 세계 부자들이 다 같이 달려들어 금광을 캐기 시작했어요. 톰리의 조언은 간단합니다. 가장 비싼 값의 사과를 팔아서 그 돈으로 금광의 지분을 사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의 증식 공식입니다. 삼성전자는 돈을 이렇게 잘 버는데 실체 없는 코인으로 갈아타는 게 맞나 하는 의문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톰리식 반박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식시장의 격언을 잊으셨나요?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이 있죠.
삼성전자의 HBM 공급과 20조 원의 영업이익은 이제 모두가 아는 뉴스입니다. 주가에 이미 상당 부분 녹아있다는 뜻이죠. 반면 비트코인이 25만 달러로 가는 엔진인 미국 정부의 전략 자산화는 아직 현실이 되지 않은 미래의 뉴스입니다. 톰 리는 말합니다. 주식은 과거의 성적표로 오르지만 비트코인은 미래의 패권으로 오른다. 14만 전자는 훌륭한 성적표지만 비트코인의 25만 달러는 인류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입니다. 어느 쪽의 상반기 더 크겠습니까? 톰 리는 최근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S&P 500이나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가 두세 배 오르는 동안 비트코인은 수천 배가 올랐죠. 그는 2026년 하반기 시나리오를 이렇게 씁니다. 삼성전자가 14만 원에서 20만 원이 된다면 약 40%의 수익입니다. 대단한 성과죠. 하지만 비트코인이 지금의 1억 원대에서 25만 달러 약 3억 5천만 원이 된다면 250% 이상의 수익입니다. 톰 리는 묻습니다. 여러분 40%를 위해 250%의 기회비용을 날리는 게 정말 안전한 투자입니까? 그는 14만 전자를 탈출을 위한 유동성으로 활용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남들이 축배를 들며 삼전을 살 때 조용히 그들에게 물량을 넘겨주고 비트코인이라는 더 큰 배로 갈아타라는 것이죠. 그럼 톰 리 스타일의 스위칭 전략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우선 심장이 떨린다면 삼성전자 투자 원금은 유지하세요. 대신 14만 전자까지 오며 번 순수익은 전액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세요. 이것은 공짜 돈으로 로또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금값이 먼저 오르면 코인이 따라온다는 법칙을 기억하세요. 지금 금값이 오르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삼성전자를 비트코인으로 바꾸기 시작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14만, 15만, 16만 원을 터치할 때마다 내 비중의 10%씩을 비트코인으로 옮기세요. 감정을 빼고 톰 리의 숫자만 믿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20만 전자 가면 배 아플 것 같다고요. 톰 리라면 이렇게 웃으며 답할 겁니다. 삼성전자가 20만 원 갈 때 비트코인은 25만 달러를 넘어 50만 달러를 향해 가고 있을 겁니다. 부자는 절대 수익률에 배 아파하지 않습니다. 더 큰 파도를 놓친 것에 배 아파하죠. 이제 이론을 넘어 내 지갑에 직접 적용할 시간입니다. 톰 리가 집을 팔아서라도 사라고 했던 그 파격적인 조언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투자는 내 인생의 남은 시간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사회초년생이라면 공격적인 몰빵 전략을 써야 합니다. 내 자산의 80% 이상을 비트코인에 집중하세요. 시간이 자산인 여러분에게 안정은 독입니다. 반면 지킬 것이 많은 중장년층이라면 바벨 전략을 쓰세요. 삼성전자 50% 비트코인 50%로 양극단에 배치하는 겁니다. 톰 리 조언은 지금 우리 시대는 경기 초반이고 비트코인이라는 역대급 스트라이커가 나타났다라는 점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비트코인은 너무 위험하다는 오해가 있지만 톰 리는 반대로 말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화폐 가치 하락에 더 취약하다는 것이죠. 비트코인을 안 들고 있는 것이 오히려 내 노후 자산이 녹아내리는 리스크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돈이 풀리는 속도를 이겨야 하기 때문이에요. 톰 리의 조언을 실천한 한 투자자는 아파트 청약을 포기하고 비트코인에 집중해 평생 은행 이자 갚는 노예에서 벗어나 서울 요지의 집을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대칭적 기회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톰 리의 25만 달러 목표가를 기억하세요? 삼성전자가 오를 때마다 기뻐만 하지 말고 이 수익으로 비트코인 몇 개를 더 살 수 있지 하고 계산하세요. 삼성전자가 더 오를 것 같아 못 팔겠는 그 순간이 바로 엑시트 유동성이 풍부할 때입니다. 남들이 환호하며 삼전을 살 때 여러분은 조용히 비트코인으로 환전 버튼을 누르세요. 한 번에 옮기기 무섭다면 매주 규칙적으로 삼성전자를 팔아 비트코인을 사는 적립식 몰빵의 마법을 쓰세요. 톰 리의 논리는 시간이 갈수록 증명될 것입니다. 톰 리가 틀리면 어쩌냐고 묻는다면 그는 이렇게 답할 겁니다. 내 전망이 틀려도 비트코인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희소한 자산입니다. 반면 달러와 원화가 무한히 찍혀 나온다는 제 전망은 100%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더 안전한 도박입니까? 삼성이 세계 1등이 되어도 그 수익은 법정화폐로 돌아옵니다. 그 화폐의 가치가 매년 희석된다면 삼성전자는 매년 그 이상 성장해야 본전입니다. 비트코인은 그 본전 싸움을 할 필요가 없는 자산입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금이 길을 닦으면 비트코인이 질주합니다. 금값 상승은 화폐 가치의 사망 선고입니다. 둘째, 25만 달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가와 기관이 참여하는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셋째, 젊음은 가장 큰 레버리지입니다. 시간이라는 자산을 통해 인생의 역전을 노리세요. 진짜 위험한 것은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아닙니다.
14만 전자라는 확정된 작은 수익에 안주하느라 내 자산의 계급을 바꿀 유일한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것이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톰 리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가난해질 것인가? 아니면 조금 흔들리더라도 위대한 부의 길로 들어설 것인가? 영상을 끄고 나면 당장 계좌의 환전 비중을 확정하세요. 수익의 일부라도 비트코인으로 옮기는 예약을 거는 것이 영리한 베팅의 시작입니다. 내 모든 자산이 부동산이나 예금에 묶여 있다면 그중 일부를 살아 움직이는 디지털 자산으로 해방시켜 주십시오. 부자는 가격을 보지 않고 가치를 봅니다. 투자는 결국 믿음의 크기가 수익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화폐의 주인이 바뀌고 있다는 톰 리의 통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톰 리 말대로 집을 팔아서라도 비트코인 시대를 준비해야 할까요? 아니면 14만 전자의 랠리를 끝까지 즐기는 것이 정답일까요?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부의 항로를 바꾸는 나침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